거기 요약집에 지금 페이지 수가 거기 67페이지 위에 보시면 약간의 혼동되니까 그 둘 다 차별화부터 차별화 지웁시다. 상품 얘기 나오면은 시장 차별화. 그러니까 상품 차별화, 시장 차별화 하니까 헷갈릴 염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품 마스크 차별화 지웁시다. 뒤쪽에 맨 위에 줄에. 66페이지, 67페이지요. 맨 위에 보시면은 거기 2번에 동그라미 1번 상품 차별화, 수요자 차별화 넣었는데 차별화 빼고 그냥 상품만. 그 다음 수요자 차별화 빼고 수요자만. 두 개 다 차별화 붙어서 헷갈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거 얘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시장 차별화 여기 뒤에 차별화 붙어있어요. 요거 지우자는 얘기예요. 요거 두 개 다. 없앱시다. 뒤에 보시면은 약간 오해 소리가 있으니까 여기가 상품 차별화 써졌죠. 순서. 여기도 차별화 써졌죠. 요거 두 개 다 없애자고요. 그러니까 수요자 얘기 나오면은 무조건 세분화 쪽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용 차별화니까.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6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 맨 먼저 보시면은 상품 차별화는 시장 차별화인데 그 상품만 써놓고 차별화 빼자니까요.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시장 차별화는 무조건 상품. 사람 얘기 나오면은 세분화 나오면 전부 다 수요자니까. 그 수요자 차별화 붙어서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 표현 틀린 말은 아닌데 헷갈리니까. 둘 다 차별화를 없애자는 얘기요. 그러니까 무조건 요 뒤에 가서 여기 차별화 써있잖아요. 여기도 차별화 써있고 여기도 차별화 써있는데 여기 두 개 쓰면 헷갈리니까 두 개 없애자 그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야 더 기억이 쉬우니까. 그래서 무조건 차별화 얘기 나오면 전부 다 상품 얘기 나오고 세분화 얘기 나오면 뭐하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헷갈릴 염려가 있으니까. 너도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끝난 다음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입지계 수 따져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가 이제 인구도 되고 소득도 되니까 이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특정 유형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만일에 이번엔 자동차가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 콘도 사업한다고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요자 행태 분석. 그러면 과거의 사람들이 콘도를 어떤 걸 좋아했고 지금 어떤 걸 좋아하고 행태를 분석해 봐야 되니까. 요 분석이 주로 시장조사예요.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콜라 나왔을 때 괜히 지나갔는데 8.15 콜라가 한번 나왔었을 때 콜라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쩌냐, 다냐, 쓰냐 물어보는 거. 그게 전부 다 차별화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보자면은 쉽게 말해서 뭡니까? 수요자 행태 분석. 또 박람회 하는 경우 있죠. 우리 박람회 할 때 자동차 박람회 한번 가보자고요. 그럼 자동차 박람회 가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도로에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있지만은 이상한 모양의 뚜껑이 하늘로 열린다든지, 그죠? 비행기 모양이 된다든지 그런 거 만들죠. 만일에 제가 현관문을 제조하는 제조업체 중소기업 차장입니다. 현관문, 저런 문 만든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 박람회 가서 제 부스를 마련해서 현관문 한 몇 개를 딱 만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서 ABC, A형 있고 B형 있고 C형 있고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인데 약간의 모양을 달려고 재질을 달려고 가격은 똑같이 해서 세 개를 만들어 봅시다.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쩌니까 관심을 볼 거 아니에요. 요거는 엄청나게 관심 많이 보는데 이거는 더들떠도 안 돈대. 그러면 요거 만들면 되겠구나. 그 얘기 아닐까요? 그게 바로 여론조사하는 거잖아요. 괜히 살짝 흘려보는 거죠. 어떤 걸 좋아하는가. 이게 TV 연속곡도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주인공을 살리는 게 좋을까요? 죽이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연속곡 할 때 종종 그런 거 있죠. 그럼 여론을 반영해서 작가가 약간 달리 바꾸는 거. 그게 수요자 행태 분석이에요. 만일에 제가 향수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화장품. 그럼 화장품 만들 때도 어쩌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향을 좋아하는가. 그죠? 똑같은 향수를 만들다도 그 향수의 어떤 향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향을 좋아하는가 눈치를 보고 그럼 잘 팔리는 향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죠? 그러니까 수요자 행태 분석은 내 물건, 그 특정한 물건 유형에 대해서 사람 마음을 떠보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동네 가면 할 것 같은 안 할 것 같아 전체적으로 놓고 따지는 거. 그래서 아까 총량적 분석. 제가 콘도 사업을 한다고 콘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주거용은 몇 평이 있고 다 조사하는 전체적인 거. 그래서 여기서 조사한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동네는 소득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류 하면 되겠다 이제 근거가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특정 유형 온 다음에 이제 뭘 좋아하는 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콘도로 봤을 때 과거는 어쩌니까 작은 평수 좋아했대. 그 다음에 저층을 좋아했대. 주차장이 하나만 있으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은 고층 평수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쩌니까 방의 개수보다는 거실이 넓은 걸 좋아한대. 또는 구조를 어떤 걸 좋아한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람 눈치 보는 거. 요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박람회는 전부 다 그런 걸 보는 거 맞죠? 그래서 그걸 딱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 차별하고 세분화는 물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옛날 같은 화장품은 주로 여성분들 주로 쓰는 것. 해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종류에 따라 하고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요자에 따라서 그죠? 유아용 화장품, 중고생 화장품, 20대 초반 여성의 화장품, 그 다음에 20대 후반, 그 다음에 어쩌니까 예를 들어서 몇 세 이상, 그 다음에 그죠? 중년 이렇게 따지는 거. 옛날에 저 재수할 때 학원은 뭐였어? 무조건 전부 다 종합반인데 요즘은 언어 전문, 수리 전문, 과탐 전문, 사탐 전문 이렇게 나오죠. 영어도 어쩌니까 유아용 영어, 초등생 영어, 중고생 영어, 입시 영어, 유학 영어, 토플 영어, 뭐 주부원 영어, 생활 영어 다 쪼개는 게 바로 이런 케이스. 맞죠? 그래야 잘 팔릴 거 아니에요. 맞죠? 똑같은 냉장고 딱 하나 만든 것이 아니라 그죠? 크기에 따라서 차별화. 그게 제품 차별화. 그죠? 또 모양은 홈바 있는 거 없는 거. 그죠? 문짝 모양에 따라서 위아래 크기에 따라서 배치에 따라서. 그죠? 전부 다 이쪽 얘기입니다. 요거. 그래서 먼저 수요자 행태 분석하고 상품에 따라서 시장을 차별하고 그다음에 세분화 이렇게 하는 거. 요 순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 성분석. 그러면 내 물건이 얼마나 팔릴까? 결국 순서가 네 가지인데 제일 키는 어디 가서 전부 다 이쪽에 다 있죠. 요게 가장 키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을 계속 여러 번 했던 얘기. 순서는 일단 아셔야 됩니다. 시장 지역 약정,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 성 분석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지역 경제에서 뭐 한다? 입지계수하고 경제 기반 승수 따진다.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입지계수가 뭐냐? 경제 기반 승수가 뭐냐? 이런 얘기. 그래서 어쩔 때 입지계수가 커지고 작아지고 경제 기반 승수가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 점점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시장 분석에서는 제품하고 수요자에 따라서 시장을 쪼개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내 물건이 얼마나 팔리겠는가? 이런 것들. 여기에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중개업도 쓸 수가 있죠. 그 동네 사람들 주로 나이가 어떤 사람이 많고 소득계층에 따라서 분양도 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120평짜리 콘도 분양합니다. 그럼 부자 동네에 못 알아서야지 그 사람들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외제차 아우디를 지금 팔면 대리점 차립니다. 시골 면 단위 가면 안 되죠. 그죠? 도시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이 높은데. 광고를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니지만 평사원한테 광고 보내면 대리한테 보내면 못 살 수도 있어요. 물론 아버지가 부자 모르겠지만. 그죠? 제가 상무님, 전무님 그런 사람 쫓아가야 사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좀 소득 높아야 되니까. 맞죠? 애들 교육보험을 판매는 그런 판매 모집원입니다. 애들이 많은 집을 찾아가야지 실버타운 가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제가 비유적 잘 써먹는 말이 서울의 신림동 고시촌 거기 가서 토지 매매 전문 잘 될까요? 거기는 원룸 전문 그래야 잘 돼. 그죠? 독서실 전문 그래야 잘 되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똑같은 물건 하더라도. 그죠? 조금 우리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이런 거 물어보겠지만 실제 실무에서 어쩌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거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 대신에 내가 알고 있어야 빗대서 말할 수가 있죠. 그래야 내 말을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게 능력 아닌가? 똑같은 물건 하더라도 어쩌니까 똑같은 토지를 판매하더라도 이러니까 돈 되고 이러니까 가능성이 있고 이러니까 된다라고 보여줄 때하고 그냥 유밋 남이 너 남 믿지? 나 너 믿거든? 그러면 안 돼요. 이해하신 거죠? 그래야 진짜 큰 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말을 잘하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강사들도 그러고 개론은 시험에 아무짝에 쓸모없더라. 시험 볼 때 어지럽게 말하고 시험에 안 쓴다. 아니 그렇게 써. 흔히 말한다니까요. 개론은 시험 볼 때만 머리 어지럽게 하고 시험은 안 써먹는다. 천만에. 제일 많이 써먹는다. 네. 천만에. 아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 흔히 그렇게 말해. 어제 그랬어요? 실제로 나중 가서 진짜 돈 되는 것은 요거 따져야 돼요. 돈 따질 때 돈 꼬시는 게 제일 낫잖아요. 실제 가면은. 그러니까 제가 비유적으로 그러잖아요. 개론 못하면은 자격증 따는 것은 따다 갑시다. 푼돈은 버는데 진짜 큰 돈 벌려면 요거 나와야 되니까. 결국은 저도 돈 얘기요. 결국 중개업 뭐 때문에 합니까? 돈 때문에. 맞죠? 수입되니까 하는 거 아닌가? 사람 꼬실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돈으로 꼬시기 제일 낫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개론은 내 마음의 의사결정 과목이요.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 결정이 끝나면 실행을 해야 돼. 실행을 할 때 이제 하는 방법 얘기가 민법입니다. 공법입니다. 세법이고 중개업법이요. 그래서 우리 과목 구성이 개론이 밑바탕이 있죠, 가장.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마음의 의사결정. 그리고 우리 부동산 어떤 결정하고 실행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의사결정하는 것이 맨 밑에가 있어요. 그 다음 결정한 다음에 위에가 이제 민법이고 공법이고 세법 이렇게 나오고 중개법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건 전부 다 실행 과목이야. 여기는 의사결정 과목이고. 내가 마음이 결정돼서 내가 산다. 그럼 사고자 마음이 생기지. 그러면 어떻게 사면은 안 속고 잘 살 건가? 그 얘기 아니요?
법 아무리 돈 안 되면 안 하는데. 맞죠?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목마다 그렇게 해서 지 과목이 최고지 그렇게 말하겠지. 맞아요. 공법생 공법이 돈법이라 말하겠죠. 뭐 당연하죠. 예? 맞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을 끌어내고 설득할 때는 돈 빼는 거, 글쎄 그게 저는 살아서 중요하다 보니까. 저 속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돈 빼고 할 얘기 있는가? 솔직한 얘기 합시다. 돈 빼고 할 얘기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예, 넘어갑시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어제 그 말 나왔어요? 못 들었어요? 법무사 맡기면 돼. 다 알아서 해줘. 그렇잖아요. 안 그래? 웃자고로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제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순서를 골라보자고요. 그래서 타당서 가장 먼저 시장 지역 획정. 그 다음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읽어보고 갈까요? 보자면 시장 분석,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오른쪽에 이제 경제수 나옵니다. 그럼 하나 순서를 넘겨보면 지금 어디 순서를 만들려고 하면은 저 뒤에 시장 분석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 경제 분석. 자, 페이지 수가 좀 다 걸러갈 거니까 지금 하는 말은 거기 508페이지 순서 봅니다. 좀 이따 간추려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문제 나온다면 상당히 사실 어려워요. 근데 과거는 이쪽을 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된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쪽은 좀 더 쉽고 과거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순서가 시장 지역에다 그다음 지역경제. 부동호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요 녀석은 이걸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지역경제에서 끝났다는 얘기는 시장 획정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순서가 시장 분석. 시장 분석 한다면, 시장 분석,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1번, 3번, 4번 지금. 시장 분석 끝났다는 얘기는 요게 전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성 분석이요. 그죠? 그러면은, 그래서 문제는 주로 요 두 개의 관계를 잘 물어봅니다. 요게 키예요, 이제. 그러니까 시장 분석과 시장 성 분석을 구별합시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뭐가 나왔습니까?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제 순서가. 나중에 이제 타당성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 투자 결정, 투자 분석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까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요 네 개를 묶어가지고 시장 분석 크게 묶어서 시장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뭐라고 하면 경제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크게. 그러니까 이 순서를 먼저 보자고요. 여기를 경제성 분석. 그 다음에 요 두 개 순서를 정말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여기에 포함된 거지 요놈을 포함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 분석, 시장 성분석 있다는 요는 요렇게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시장 분석은 여기에 포함되지 시장 분석이 시장 성 분석을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억이 안 된다면 성이 더 커요. 우리는 그것도 안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 더 큽니다. 요 말 뜻. 그러니까 요 두 개 지문을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을 포함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시장성 분석에 포함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글자 하나 차이에요. 그러니까 요 녀석은 여기에 포함되지 요 놈이 이걸 포함한 거예요. 요 녀석이 이걸 포함한 거죠. 부동관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의 전초적 과정입니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전부 다 끝났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오면 이건 아직 안 했으니까. 그 순서가 밑으로 내려가 네 번째가. 그래서 요 두 가지 포함 관계를 지문으로 쓰면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시장성 분석에 포함되는 거죠. 연결되시죠? 그러니까 전라도에서는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성이 더 커. 성만 아우가 없어. 되죠? 그 다음에 예? 성만 아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시장 분석이라고 말해요. 이거를 경제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항상 요 녀석을 더 먼저 합니다. 선 시장 분석, 그 다음에 후 경제성. 언제든지.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 하기 전에 요 놈을 하고 요 놈에 따라서 요렇게 건너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들은 주로 보자면 시장 분석은 채택 가능성, 채택 유무 또는 채택 가능성,
그 동네 가서 그 사업을 하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채택 유무라든지 아니면 채택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네 가지 할 때 돈 얘기 한마디 아직 안 했습니다. 돈 된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 동네가 어쩝니다. 이런 종류가 어쩝니다. 내 사업이 어쩐다. 여기까지 나왔지 돈 얘기 아직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채택 유무, 채택 가능성은 하고 여기는 바로 뭐냐면은 돈 얘기. 그래서 수익성 따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과거 문제는 시장 분석 구성 요소가 이번에 거꾸로 한 페이지 앞으로 가보실래요? 지금 506페이지. 507페이지 보면 거기 시장 분석과 경제서 구성 요소가 너지러니 지금 써져 있죠.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분석 주요 구성 요소가 지역 분석, 도시 분석하면 시장 분석 요소가 몇 개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죠. 이걸 다 못 외웁니다. 근데 이걸 물어봤었어요. 그러면은 시장 분석 구성 요소는 오른쪽 보시면은 지역 분석, 도시 분석에서 문제가 지금 비읍번까지, 그 다음에 근림 분석, 거기 지금 미음번까지,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그 다음에 수요 분석, 공급 분석 여러 개 나왔죠. 그 여러 개를 다 외워두면 정도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에서 다음 주에 시장 분석 요소에 속하는 거 속하지 않는 거 물어볼 때는 두 개를 구별하는데 가운데 뭐가 있냐면 돈 얘기 들어가면 오른쪽, 안 들어가면 왼쪽입니다. 돈 얘기 들어가면은. 돈 얘기 들어가면 전부 다 돈 얘기 나오면은 오른쪽 경제성. 돈 얘기 직접 안 나오면 전부 다 시장 분석이요. 그래서 이쪽은 돈 얘기는 주로 가치가 어쩌고 수지가 어쩌고 이런 얘기들. 그래서 가치 수지 또는 가격, 비용 얘기, 수익 얘기. 그게 주로 가치 얘기요. 첫 번째는 가치가 어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지. 그러니까 세전 수지, 세후 수지, 현금 수지 전부 다 돈 얘기 아닌가요? 무슨 가치, 투자 가치, 비용 가치, 가치 얘기, 돈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돈 얘기가 묻어나오면 전부 다 오른쪽 얘기입니다. 비용이 어쩌고 수익이 어쩌고 돈 아닌가요? 왼쪽은 돈 얘기가 안 나와요. 딱 구별한 단서가. 그러니까 왼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거기 보시면은 시장 분석 구성 요소가 얼른 세고 한 2, 30까지 됩니다. 이거 외우면 좋습니다. 근데 외우지 마시고 뭘 외우자고요? 오른쪽에 경제성 요소보다는 세전연금 수지, 그래서 가능 조소득이 어쩌고요, 영업경비 어쩌고, 순수익이 어쩌고, 뭐 부채가 어쩌고, 세후수지,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뭐 자본이득세, 시장가치, 투자가치 전부 다 돈 얘기 안 나온가요? 그러니까 가치가 어쩌고, 수지가 어쩌고, 비용이 어쩌고, 순수익이 어쩌고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경제성. 돈 얘기 안 나오면 시장 분석. 딱 떨어지는 말이에요. 구별 단서가. 그렇기 때문에 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수익성을 따지고 돈 얘기 안 나옵니다. 채택 유무만 따져요. 구별 단서가. 이래 놓으면 구별이 될 수가 있을 거니까. 물론 책을 완벽히 외워두면 나쁘진 않죠.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합격이 목적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많이 하면 나쁘진 않죠. 근데 효율적으로 정확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데 파지 마시고. 시험 안 나오니까. 그죠? 만약에 시험에서 좀이라도 언급될 것 같으면 저 성격상 그냥 안 넘어갑니다. 전부 다 말할 거니까.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제가 자신하니까 듣도 보도 뭐 낱말이 나왔습니다. 무시하세요. 연구하지 마시고. 그거 답 아니거든요. 그건 나중에 하시라고. 시험 끝나고. 우리는 60점 넘는 게 목적이 우리는 그죠? 80점, 90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개 지문은 어쩌면 이상한 낱말 나온다니까. 듣도 보도 낱말 나와요. 그럼 과감히 무시하세요. 그냥 보면은 보이니까 깜짝해서 딱 지우세요. 안 보여야지 속이 시원하니까. 그 연구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게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여유를 갖고 공부하시고. 특히 시간이 길어지면 어쩌니까 덥긴 하고 짜증나. 내가 지금 몇 개월 했는데 점수는 안 올라가지. 그죠? 알아요. 근데 그 기간이 좀 넘어야 되니까 여유롭게 하시라고요. 됩니다. 내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 없는데 뭐가 다 할 수 있었는데. 가능하잖아요. 뭐든지 내가 다 하니까. 절대로 남들 보지 마시고 자기 하던 대로 하세요. 다른 사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낚시꾼이 잡다 놓친 고기가 제일 빨리 자랍니다. 아이고 아까워 35cm, 내일은 40cm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항상 남의 것이 크게 보여. 남의 것이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여기는 주로 뭐 하겠습니까? 여기는 그래서 돈 얘기가 나옵니다. 가치가 어쩌고 수지가 어쩌고 이런 말 나옵니다. 돈 얘기, 비용 얘기라든가 순수익, 돈 얘기 나옵니다. 고르실 때 여기는 그러면 입지론, 어디가 좋은지 입지론이요. 그 다음에 적지론, 어떤 정도가 좋은지, 그 다음에 신규, 새 거 달고 그 다음에 기존, 네 가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지론, 적지론, 신규, 기존 이렇게.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옛날 문제가 주로 어떤 게 더 먼저 하게, 이거.
그 다음에 구성요소가 어떤 게 포함됐는가 요거 찾는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문제가 요게 한 세트요. 그러니까 과거엔 요것만 물어봤었는데 요거보다도 저쪽이 조금 더 어려워요. 순서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요걸 훨씬 더 많이 냅니다. 지금은 대부분 요것보다는 왼쪽을 훨씬 더 많이 내요. 대부분 모의고사가 저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순서별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자, 앞으로 가서요. 자, 504페이지 다 됐거든요. 보시면 시장분석. 시장분석이란 특정한 개발사업 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는가? 채택 유무. 찾았는가요? 시장분석은 기업권의 특정 개발사업, 특정 사업 시장에서 할 거냐? 채택 유무, 채택 가능성. 504페이지 아래쪽 기억반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이번엔 역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한다? 용도결정, 부지결정. 용도결정은 적지론. 그 용도를 어떻게 할 건지 적지론.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시장분석은 주어진 부지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건가? 그래서 입지론은 어디냐? 적지론은 어떻게? 입지론은 부동성 때문에, 적지론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어떻게 쓸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 밑에 적합 부지결정. 그건 입지론이죠. 어디가 좋은지. 그래서 입지론은 주어진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이루기에 제일 알맞은 장소가 여기냐 저기냐. 터미널 근방이 좋은지 아니면 서울이 좋은지 부산이 좋은지 어디냐. 장소 찾는 게 입지론. 어디냐. 적지론은 이 건물을, 이 땅을 뭘로 쓸까? 어떻게? 방법 결정. 그런 방법 여러 개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게 딱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 대안 결정 타당성. 그러니까 딱 네 가지입니다. 입지론, 적지론, 신규 기준 요것만. 그 다음에 그 밑에 경제성. 경제성은 시장분석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서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요거 자료 가지고 요걸 결정하니까 요게 먼저고 나중이라고 말 되는 거죠. 이제. 그 의미 자체가. 요 녀석은 요놈에서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요걸 결정한다고 했었으니까 어느 걸 더 먼저요? 요걸 먼저 이걸 나중에 그 말 아닌가? 그 지문 뜻이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항상 선 시장 분석 후 경제성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순서가. 근데 바꾸면 또 안 되겠죠? 먼저 경제성 분석한다. 틀렸죠? 시장 분석 먼저. 그래서 아까 시장 분석은 내가 그 사업을 하는데 그 동네 가려면 그 동네가 어떤 동네고 주로 어떤 거 쭉 이게 바로 뭡니까? 채택 유무. 그 동네가 제가 콘도 사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가 지금 성격이 어떤가? 돈은 얼마씩이죠? 소득계층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아까 아우디 얘기했잖아요. 10억짜리 자동차를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동네 어쩌니까 소득계층이 10억이라는 자동차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좀 어쩌니까 부자 동네 가야지 시골 면 단위 가서 아우디 판매점 한번 해봅시다. 잘 팔릴까요?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 같으면은 전라북도 황등이라는 혹시 제가 아는 황등. 황등이라는 제가 아는가요? 이리 옆에. 거기 석재가 많이 나온 지역에서 황등. 대리석, 석재. 거기 석산이 있어요. 그 동네는 시골 면 단위인데도 외제차 대리점이 꽤 많습니다. 시골 면 단위에. 그럼 그만큼 뭡니까? 돈이 수다다는 얘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고급 대리점이 생긴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 동네 돈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말의 논리가. 그러니까 전라북도 황등은 황등면이에요. 황등면. 근데 거기 가보면은 조금 고급 술집도 많아요. 제 친구가 거기 있으니까 아니까. 거기 석재공장에서 대리석 하나 파내봤자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좀 수대.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대리석 황등 석재. 거기 석산, 산에서부터 잘라낸다니까요. 전부 다 그 돌 캐가지고 예를 들어서 규모에 따라서 돈이 좀 비싸더만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수다기 때문에 돈이 잘 돈다는 얘기니까 돈 잘 도니까 쓸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지역이죠. 시골 면 단위 외제차 대리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 다음에 자 다른 거 버리고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뭐다? 채택 유무 따지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좋은지 입지론 적지론 신규 기준 딱 요것만 요게 전부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놈 가지고 뭐 한다? 요거 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경제분석에서 뭐 한다? 수익성. 그죠? 선 시장 분석 후 경제성. 그 다음에요. 그러면서 역할 보면은 개발사업은 총비용을 추계해서 자 비용 얘기 나왔네요. 비용이 어쩌고 돈이 어쩌고 수지가 어쩌고 나오면 전부 다 뭡니까? 경제성. 그럼 금방 딱 떨어지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예상 성업소득. 예상 소득 나왔는데 비용 얘기 나왔네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돈 얘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오른쪽으로 반대 돈 얘기가 나온다. 딱 단순하게. 그리고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그다음 비교. 보시면은
시장 분석은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발업자의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투자 결정 정보 제공하니까 시장 분석 먼저 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어떤 걸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 분석이 먼저, 경제성 나중에. 말뜻이 이해하시는 거죠? 말을 좀 이해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경제성 분석은 시장 분석 결과 주어진 자료를 토대해서 최종적인 투자 결정한다. 그래서 똑같은 말, 선 시장 분석, 후 경제성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시장 분석은 어떤 개발 사업에 대한 시장에서 채택 가능성을 평가해 고안된 것이고, 경제성 구체적으로 개발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따진다. 그게 바로 요 2번 얘기. 요것만 딱 써놨잖아. 채택하자 말자. 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단서구별이 돈 얘기 나오면 오른쪽, 안 나오면 왼쪽. 주로 인구가 어쩌고 어쩌면 예를 들어서요, 고용이 어쩌고. 물론 돈 관계되면 돈 직접 안 나온다니까. 오른쪽은 전부 다 돈 얘기. 수지가 어쩌고, 가치가 어쩌고, 가격이 어쩌고, 비용이 어쩌고, 수년가가 어쩌고, 내부수익이 어쩌고, 또는 수익성 지수가 어쩌고, 전부 다 돈 얘기 나온 거 맞잖아요. 오른쪽이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부동산 분석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체계가 나왔습니다. 그 체계가 지금 이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순서가 요렇게.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시면은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투자 분석. 학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네 번째, 거기서 부도 표시를 어쩌면 상위 계측 분석에서는 하위 계측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요 녀석은 이걸 포함한다는 뜻. 그 부도 얘기를 이해해 보시면. 그래서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포함된 거지, 시장 분석이 시장성 분석을 포함한다.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 말 되죠?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거를 말을 살짝 바꾸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성이 더 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라도 성이란 좋은 말이 있으니까. 성, 그죠? 너무 좋잖아요. 서울 가면 또 다르게 얘기하겠죠. 그때는 숫자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다 지역과 틀린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래서 유형에서는 지역경제 분석을 따져봅시다.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것은 대상적인 인구, 소득, 교통망 전부 다 한다. 그래서 아까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제가 콘도 사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한다? 그죠? 제가 콘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한다. 거기 보니까 인구가 어쩌고, 소득이 어쩌고, 그다음 어쩌고, 교통이 어쩌고, 전부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특정 사업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 동네 기반이 어쩌니까 배경 따지는 문제. 그 동네가 넓은지 좁은지, 사람 많은지 적은지, 돈은 많은지 적은지. 그래야 더 쉽게 말할까? 그 동네 온도를 지금 재보는 거. 그 동네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따뜻한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가 나올 거니까. 그 동네 분위기 파악하는 것이 바로 지역경제 분석. 그래서 이제 그 동네는 주로 어떤 사람을 밥 먹고 사냐, 입지개수. 주로 어디서 일자리 나오냐.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얼마만큼 파악 효과가 있냐. 순서가 이제. 그렇게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동네가 어떤 동네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유아용을 어떤 애들을 상대로 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애들이 많은데 적은데. 많은 데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실버타운 가서 교육보험 모험하면 잘 되겠죠.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자, 그 얘기입니다. 에이. 손잡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에서 지역계 분석 아까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이란 말은 특정 부동산, 그러니까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 공급. 그래서 시장 세분화 차별이 그 다음 나오잖아요. 세분화는 아까 뭘로? 사람, 차별한 물건. 그래서 아까 시장 세분화라는 말은 수요자 특성, 사람 얘기. 그 다음에 차별하는 말은 공급된 물건의 특성. 사람 얘기 나오면 세분화. 그래서 아까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와요. 사람 차별하면 안 돼. 사람 그럼 차별 안 나오면 맞아.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차별화는 공급된 물건에 따라서, 세분화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 시장 분석이 말하는 개발된 부동산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판매된 임대료에서 가능성. 시장 성 분석이니까. 그래서 이쪽 얘기요. 첫 번째 지역경제 분석, 두 번째 시장 분석, 시장 성 분석. 지금 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어떤 동네? 그 종류가 어떤 거? 내 물건이 어떤 거? 처음부터 내려서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세분화되지 않는가? 좁혀가면서. 그래서 시장 성 분석은 내 물건이 얼마만큼 팔리고 분양되고 돈 되겠는가? 얼마 팔리겠는가? 이거 따지는 문제. 그래서 성이 경쟁력.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그 방법으로 흡수율 분석을 쓴다 또 나오죠. 맨 밑에. 그래서 흡수율이라는 말은 매각되는 비율.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과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흡수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럼 어쩌니까 앞으로 되겠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 타당성이 이제 돈 얘기 따지는 거고 투자 분석까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나 물어본다면 주로 나오는 것은 요거 잘 물어봅니다. 주로 나왔던 문제가. 그 다음에 요 두 개 차이점에서는 그러니까 요 놈에서 여기서 한두 문제 정도요. 대개 보자면 여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요 두 개 잘 구별하시는 거. 그 다음에 순서 잘 구별하는 거. 그래서 아무튼 요게 한 세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세트가 요쪽 세트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최소한 하나님 두 개는 꼭 나옵니다. 모의고사 보실 때마다 요쪽 파트 거의 안 빼고 나옵니다. 매번 나온다는 얘기는 잘 보시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개가실게 507페이지 거기 유형에 따라 재개발 유형. 거기요. 자, 다시 줄입니다. 개발에서는 맨 처음에는 위험과 타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재개발 유형 잘 구별합시다. 재개발 유형에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보존 재개발, 철거들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말을 좀 잘 보시자고요. 재개발용.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수복 재개발. 거기 보시면은 철거, 그 다음에 개량 나오는데 순서를 수복을 먼저 합시다. 그래야 순서가 맞습니다. 수복 재개발. 뒤쪽에 3번이요. 수복 재개발. 우리 수복이란 말 뜻이 뭐니까 수복. 원상 회복. 제일 중요한 것은. 원상 회복, 기능 회복. 그러니까 기능 회복이요. 또는 아니면 원상 회복이요. 원래대로 어쩌니까 돌아오는 거죠. 원상 회복, 기능 회복.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 나가서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죠. 이럴 때 정형외과 가서 철심 끼우고 다리 원상으로 바꾸는 거. 그게 수복 재개발이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시골에 집이 이런 집이 하나 있습니다. 요 집이 있는데 기둥이 3개짜리 조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이럴 때게 여기가 기둥이 주저앉아간 집이 이렇게 빗슴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아. 이럴 때 요 노후화되고 안 좋은 걸 바꿔서 새 걸로 바꾸는 것이 수복 재개발. 그러니까 수복 재개발 제일 중요한 게 원상 회복, 기능 회복, 원래로 돌아오는 거. 원상 회복, 기능 회복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제거, 제거. 노후화 불량한 것을 제거, 없애고 제거하고요. 반드시 뭔가 교체하는 겁니다. 제거란 말. 저 키워드가. 이게 뭔가 없애고 새 걸로 다시 바꾸고 원래도 돌아오는 거. 제거란 말. 그 다음에 주로 비교하는 게 두 개인데 두 번째는 개량 재개발. 그러면 개량 재개발은 고쳐서 양호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여기 기둥이 멀쩡합니다. 근데 현재는 멀쩡한데 예를 들어서 멀쩡한데 비바람에 들이쳐서 도색이 흐릿합니다. 이럴 때 여기다가 페인트 바르는 게 바로 개량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개량 재개발은 기능 향상이란 말로 하죠. 기능 향상. 기능을 보다도 올리고 기능 향상 또는 기능 제고. 그러니까 미장원 다녀오시는 게 개량 재개발입니다. 맞죠? 화장하시는 게 개량 재개발이요. 이발소 갔다 오는 게 개량 재개발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자면. 또는 철도를 단선을 복수로 만드는 것도 개량 재개발. 비포장을 포장도로 2차선을 4차선으로 연장, 확장, 포장, 연장, 확장, 포장 전부 다 개량 재개발. 맞죠? 흔히 많이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 중심가 보면은 가로등 다 있는데 전선이 안 보여. 그게 지하 공도로가 집어넣었죠. 그게 개량 재개발.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능 회복에 여기는 기능 향상 차이점만 좀 보자고요. 이렇게 위쪽은 내버려두면 무너져. 그래서 원래로 돌아오게 해서 하는 게 수복 재개발. 수복이란 말 뜻이 뭡니까? 원상 복귀가 수복 아닌가? 수복이란 말 뜻이. 그럼 개량이란 말은 고쳐서 좋게 만든 거니까 내버려둬도 아직 집 무너지지 않아요. 멀쩡해요. 근데 흐릿하니까 주변과 어우러지지 않으니까 도색하는 거.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페인트 도색하는 것은 개량 재개발 맞죠? 좀 더 뭐를 첨가.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제거가 아니라 뭐겠으면 첨가. 뭐를 덧붙여서 첨가란 말. 키워드가 그잖아요. 그래야 말이 맞지 않을까?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수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개량이면서 그 말을 이해하자는 뜻이에요.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 두 개를 전부 다 바꾸죠? 자리를 바꿔보면 저쩌니까 약간 혼동되지 않을까요? 자리를 바꿀 거니까. 수복 재개발은 기능 회복으로서 첨가를 시킨다. 아니죠. 제거입니다.
뭔가를 노후화되고 불량을 없애고 새로운 걸 바꾸는 것이 수복 재개발, 원상 회복, 기능 회복 돌아오는 거 맞죠? 계량 재개발은 내버려도 거기다 첨가하고 뭔가를 덧붙여서 좋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계량 한복은 한복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상태를 도자고 약간씩 바꾸는 게 계량 한복 아닌가? 계량물. 그래서 계량이라면 우리가 금방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번엔 보존 재개발. 보존 가장 소극적. 가장 소극적이요. 사람 같은 계량 보존 재개발은 건강진단 받아보는 겁니다. 건물 같은 건 안전도 검사, 내력 검사, 그저 한번 검사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소극적 개발. 그 다음에 그러면서 사전적, 좀 일반 사전적 개념이요. 그러니까 보약 드시는 것은 계량 재개발이에요. 수술 받으신 것은 수복 재개발입니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 받아보는 것은 보존 재개발. 구체하자면은 우리 의미만 이해하시자고요. 되죠? 그러니까 말을 바꿀 거니까. 그 다음에 요 세 개는 주로 부분적 개발 맞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철거 재개발. 그러니까 철거 재개발은 전면적 거니까. 그러면 네 쪽에서 뭘 내가 틀리겠습니까? 요 두 가지죠. 요거 구별, 요건 금방 아실 수 있으니까. 철거 재개발 문제는 이게 뭐게 물어보면 우리를 왕무시하는 거라니까요. 이해하시는 거죠? 시험은 항상 그러잖아요. 틀리기 쉬운 걸 낼 거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수복 재개발하고 계량 재개발 좀 구별하세요. 그게 키워드. 수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그래서 기능 회복, 원상 회복이고 노화도 불량한 것을 제거한다. 뭐를 없애고 새로 바꾼다. 그게 수복이니까. 계량은 있던 데 덧붙이니까 첨가가 쪼고 그죠? 첨가, 기능 향상. 그렇기 때문에 철도를 전체를 단선을 복수로 만드는 것은 계량 재개발 맞잖아요. 2차선을 그죠? 확장했습니다. 그 계량 재개발 맞잖아요. 새로운 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넓히고 보다 어쩌니까 포장도로 만드는 거. 이렇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지 취득 방식에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이제 부동산 개발에서 민간 개발 방식. 자, 세 번째.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부동산 유효활동에서 자체 개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체 개발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써져 있는데 그것도 좀 골라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순서를 썼으니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발 방식에 따라서 공영 개발. 그러니까 공영 개발은 누가 합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력 개발, 자체 개발. 그걸 민간 개발이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이런 순서를 딱 골라놓고 말하면 더 쉬울 건데 그냥 쭉 써졌으니까 이게 도대체 그냥 애우란 소리야, 뭐란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자체 개발은 지금 513표 자체 개발은 민간 개발의 유형입니다. 민간 개발 안에 들어가면은 그죠? 내 땅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바로 자체 개발, 자력 개발. 땅 주인,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에서 하는 것. 자체 개발, 자력 개발요. 그럼 자체 개발하면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내 땅 알아서 하니까 빨리빨리 하겠죠. 그러니까 신속성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사업 성공했습니다. 대박 나면 내가 수익을 다 챙길 수가 좋은 거죠. 나쁜 점은요, 망하기 쉽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혼자 개발하면 위험부담이 너무 크고 위기관리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될 수가 있으니까. 좋은 점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니까 빨리빨리 하니까 좋아. 근데 나쁜 점은 잘못하면 내가 독박 써야 돼. 쉽게 말하면 위험보다 너무 크다는 얘기.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력 개발하면 볼까요? 자력 개발하면 혼자 알아서 한다. 지도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형태 일반적으로 하는 거 맞죠? 그런 특징 읽어보시고 그런 장점도 점이니까 모든 이익은 다 내 거로 다 귀속된다. 근데 뒤에 보시면 이제 단점은 위험이 너무 높다. 그 다음에 위기관리이 좀 필요하고 잘 되면 좋은데 못 되면 내가 독박 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위험보다 조금 이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이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가 지주 공동개발입니다. 순서가.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우리가 이해가 더 쉬울 거니까. 무조건 애우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다 보니까 제일 나쁜 거요고. 그러면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 혼자 하면 독박 쓰니까 누구를 끌어들이면 될 거 아닙니까? 땅 주인하고 건설업자 끌어들여 둘이 공동으로 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 지주 공동사업이에요. 말 뜻이. 제목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과정을 약간 좀 이해하면 내용은 뻔한 내용이 되는데 그냥 외우려면 그죠? 그림을 딱 그려놓고 애기가 꼬리야 머리 하면 금방 기억되는데 그죠?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이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죠? 지주 공동개발. 그러면 지주가 누구랑 공동으로 개발한대요. 뭐 때문에요? 위험 줄이려고.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자, 건설사 들어오면 이제 건설 비용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공사비를 어떻게 줄래? 그에 따라서 공사비 무슨 형 나오는 게 지죠. 공사비 대물 변제형. 맞죠? 그 다음 얘기.
그러니까 자체개발은 나 혼자 있는데 지주공동개발은 땅 주인하고 건설사 같이 합자해서 합니다. 합자해서 건물 지었어요. 지었고 난 다음에 건설사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공사비 어떻게 줄래에 따라서 그 밑에 이제 공사비 무슨 형 종류가 몇 가지. 자, 4가지가 나옵니다, 이제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사비 대물 변제형. 그러고 보니까 대물 변제형은 대물이니까 물건을 준다는 얘기. 그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등가 교환형. 들어가는 가치 비율에 따라 등가. 가치의 비율에 따라 서로 교환한다는 얘기예요. 등가 교환형.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땅에다가 건물 지었습니다. 근데 이 땅이 지금 600억짜리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건물 400억짜리 건물 지었습니다. 그러면 1000억짜리 복합부동산 됐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1000억짜리 복합부동산인데 땅 주인이 지금 60% 부담한 거 맞죠? 건설사가 지금 400억 됐으니까 40% 맞죠? 그러면 이 건물 60%는 땅 주인 거, 40%는 건설사 거. 가장 쉬운 얘기로. 공사비를 뭘로? 물건을 준다. 대물 변제형. 맞죠? 이걸 등가 교환형. 그러니까 등가, 들어가는 가치 비율에 따라 서로 쪼개갖는 거. 등가 교환형. 들어가는 전체 1000억인데 땅 주인이 60% 부담했으니까 60% 갖는 거. 등가, 가치 비율에 따라서 자기 어떤 비율에 따라서 쪼개갖는 거. 등가 교환형. 그래서 여기는 주로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지분 공유란 말이 나옵니다. 지분 공유. 그러니까 이 복합부동산 1000억짜리였습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지분을 땅 주인도 갖고 건설사도 갖는 거. 지분 공유란 말이 나오겠죠. 말뜻이 키워드가 이거니까. 지분 공유. 그 다음에 근데 건설사는 일반적으로 돈 주는 걸 좋아하지 건물 주는 걸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공사비 뭡니까? 분양금 지급형. 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양 나오면 너보다 최우선 분양해줄게. 너보다 먼저 줄게. 분양금 지급형. 이게 가장 일반적이겠죠. 돈 주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쩌니까 투자자 모집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서 투자자 모집형. 투자자 모집형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신디케이션입니다. 투자자 모집형. 지분 투자자로 모아가지고 개발한 다음에 나눠주는 거. 그래서 투자자 모집형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투자자는 외부인사, 내부인사, 외부인사. 그러니까 조합, 아파트 지을 때 조합원을 끌어들이는 거. 맞죠? 그래서 외부인사, 외부에서. 그 다음에 대표적인 개사 바로 아까 신디케이션. 이런 것들요. 요 방법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따 투자자 모집형은 조합원들께 서로 갈등 관계. 안 좋습니다. 새로 들어온 녀석을 설치고 다닙니다. 굴러온 돌에 박힌 돌 빼내려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겠죠. 조합원들의 갈등 관계. 그렇지 않을까? 나는 오랫동안 10년 동안 그 조합에 갔었는데 어떤 애 새로 들어와서 어쩌니까 돈 좀 있다고 막 나서면 어쩌니까 눈에 가시처럼 보이겠죠. 맞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부인사 또는 그 다음에 조합원의 갈등 관계. 여기 관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업 위탁형 또는 사업 수탁형. 사업 위탁형 또는 사업 수탁형. 일단 요렇게요. 그 다음에 요 네 가지가 지주 공동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번엔 사업 신탁형. 그래, 신탁형이요. 위탁형하고 여기는 사업 위탁형이죠. 이게 토지 신탁개발형, 신탁개발형이요. 신탁형 또는 신탁개발형. 그래서 이 같으면은 주로 이제 문제가 요 두 가지가 어쩌니까 두 개를 섞어가지고 신탁개발형이요. 두 개를 섞어서 문제를 많이 내니까 요거 잘 구별합시다. 그래서 차이점은 둘 다 꽁과 똑같은 말은 토지 소유자하고 건설사 합자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쪽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 이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위탁형은 모든 걸 칼자를 누가 지고 있어? 땅 주인이. 여기는 건설사가.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 이전 안 됩니다. 이전 안 되고요. 근데 여기는 소유권 이전 됩니다. 대신에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형식상이요. 그러니까 건설 기간, 그 개발 기간 동안 넘어가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신탁 개발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토지 소유자. 그렇게 토지 소유자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돈도 책임지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모든 걸 토지 소유자가. 한마디로 건설사는 공사해주고 대금 따먹는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공사도 여기는 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신탁 개발사 이름으로 공사도 개발사가 책임을 다져요. 그러니까 신탁사가 모든 책임을 다져요. 물론 개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이익을 쪼개 갔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됩니다. 여기 되는 것도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상으로만요. 형식상.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난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 쓰니까. 그 다음에 공사 발주를 누구 이름으로? 개발사 이름인가? 소유자 이름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분 공유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다 누구 거니까?
땅 주인 거니까. 지목이라는 말 나올 수, 여기는 공이라는 말 반드시 나오지만 구별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전부 다 키워드, 이런 것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컨소시엄형. 그러고 보니까 컨소시엄형이란 말은 이제 대형공사, 컨소시엄형이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대규모 공사 주로 많이 합니다. 주로 조금 여러 업체가 합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 주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같이 합쳐서 하기 때문에 기술 공유, 장점은 기술을 공유할 수가 있죠. 위험을 또 분산시킬 수가 있죠. 만일에 5천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1조짜리 공사를 하는데 혼자 하면 1조를 다 책임져야 되는데 10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10분의 1만 책임지면 되겠죠. 주로 대규모 사업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기술을 공유. 그러니까 같은 업자더라도 같은 건설사도 예를 들어서 설계 파트를 잘하는 건설사가 있을 거고 또 기반산업 어쩌니까 기반을 잘하는 건설사가 있을 거고 또 전기공사 어쩌니까 잘하는 사업체가 있을 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각각 합쳐지니까 서로 기술을 공유하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따라 또 위험을 어쩌니까 분산할 수가 있죠. 혼자 하는 거 여럿이 하기 때문에 위험 분산. 이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점은 뭐가 있을까요? 망하면 왼수가 되죠. 그래서 책임 전가. 사업이 잘 되면 어쩌니까 동업하면 사업이 잘 되면 형제간보다 더 친해. 애들도 친해. 망해보세요. 다시는 안 봐. 왼수. 그죠? 아이 저보다 원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죠? 책임 전가. 그러니까 잘 되면 어쩌니까 잘 되면 어쩌면 좋은데 안 되면 책임 전가에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베이징 올림픽 야구 대표팀이 항상 꼭이에요. 지금은 이제 야구가 이제 올림픽에서 빠졌죠. 지난번에 다 빠졌잖아요. 근데 도쿄올림픽 할 때 보니 또 다시 들어갈 겁니다. 왜? 일본이 제일 잘하잖아요. 지금 금메달 딸라고. 틀리면 그럴 거예요, 이제. 그래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야구 대표팀 갔을 때 목표가 동메달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쿠바가 제일 잘했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일본, 우리나라인데 미국, 일본 한 녀석만 잡자. 그리고 동메달 목표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9전 전승으로 금메달 땄습니다. 그때요. 경쟁 기록으로. 그러니까 금메달 따니 그 다음날 신문에 이런 말 나오더요. 선수 구성이 너무 좋았다. 그죠? 감독이 용병술이 탁월했다. 그죠? 협회가 너무 협조를 잘했다. 좋은 것이 세기죠. 근데 꼴찌 나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 그죠? 선수 구성부터 잘 안 됐어. 그 다음에 감독 인선부터 잘 안 됐어. 그죠? 그렇게 말 나오잖아요.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이렇게 말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주 공동사업 쪽에 공사비 대물분야 쭉 나왔네. 이렇게 읽어보시 토지신탁금 나왔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사업 수탁경도 나왔네. 뒤에 보시면 거기 개발 신탁, 토지개발 신탁, 토지 신탁하고 사업 수탁 두 개 비교해 놨네요. 소유권 이전 되는데 뒤에 보니까 형식적. 근데 사업 수탁 이전 된다는 데다 안 된다. 땅 주인 전부 다 알아서 하니까 될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신탁 토지인데 여기는 개발사업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비용 책임 전부 다 누가 다 짓는다? 신탁회사에서. 공사발주 누구 이름으로? 건설사 이름으로. 여기요 지금. 근데 여기는 사업사 같은 공사발주도 누구 이름으로? 전부 다 땅 주인 이름으로. 그죠? 개발 후에 이제 서로 뭐가 다 되겠죠.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이라는 말은 우리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합자해서 단체를 구성하는 건 맞겠죠? 요즘에 코하우징이라는 말 들어보셨는가? 그 뉴스에 보니까 코하우징. 이렇게요. 코란 말은 전부 다 투게더라는 뜻입니다. 코. 그 다음에 CON, 이게 컨 같은 거, 컴 같은 거 전부 다 투게더라는 뜻이에요. 컨소시엄, 함께. 조금 이상한 뭐랄까, SOC야. 여기 뭐라면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소사이어티, 사회. 소시업을 사교적인, 어소시에이션 협회 나오는 것들. SOC가 그룹이란 말. 뭐 만들 때, 무슨 협회 나오면은, 그죠, 어소시에이션 H자를 쓴 거 WB예요. 그죠? 월드 복싱 커미티, 어소시에이션, WBA, WEC. 복싱협회, 복싱위원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무튼 요즘에 뉴스 쪽 나오는 게 코하우싱. 그래서 여기 가면은, 어제 보니까 코하우싱이란 말은 공동으로 집 쓰는 거. 이게 부산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더만요. 열 몇 가구 하나 연립주택비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면 마당도 없으니까 여럿이 하니까 마당도 넓어질 거 아닙니까?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이게 코란 말이 투게더란 말 함께 산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열 몇 명이 함께 합작해가지고 그 빌라를 지었습니다. 그거 같이 살아.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원 지분이 한 평이라면 10명이면 10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마당도 하고 같이 놀이터 만들고 애들 그다음 수영장도 만들고 어젠가 좀 본 것 같아요. 요즘 이런 것들요. 땅콩주택을 좀 합친 거죠. 쉽게 표현하면요. 그런 말 나올까 두려워서 새로운 용어가 종종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하면 오른쪽 보시면은
사업의 안전성입니다. 안정이 아니라 안전성. 틀렸습니다. 위험을 줄인다는 얘기. 안전성입니다. 그 다음 위험을 배분시킨다. 그러니까 여럿이 하기 때문에 기술 공유, 위험 분산 맞잖아요. 근데 같이 하면 좋은 점도 나쁜 점은 그 단점. 볼까요? 사업 시행에 또 의사결정이 잘 될까 안 될까? 감나라 배나라 서로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동 간다는 얘기요. 요즘 빨리 간가요? 그 다음에 출자에서 가는 상호 이해 조정이 좀 필요하죠. 서로 어쩌니까 지분을 똑같이 10%씩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15%, 10%면 서로 장 되려고 하니까 약간 칼자루 쥐고 좀 그런 게 있겠죠. 제일 나쁜 것은 책임 전가. 잘 되면 어쩌니까. 근데 안 되면 어쩌니까. 니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등가경 시차자만 쭉 읽어보시고, 자, 또 민간 투자 사업도 거기 딱 두 개만 구별합시다. 민간 투자 사업도 오른쪽 보시면 그 BTO하고 BTL. 이렇게 BTO는 수익형, BTL은 임대형. 그것만. 그러니까 민간 개발 사업에서는 거기 B란 말은 빌드란 말이죠. 그 다음에 T는 트랜스퍼, 이전이죠. 그 다음에 리스, L이냐 아니면 오퍼레이션. 가장 쉽게 생각합시다. 거기 보시면은 BTO 같으면은 요 의미가 빌드, 트랜스퍼,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BTO 대가 뭐라 씁니까? 수익형 나왔죠. 돈 되니까. 그러니까 민간이 돈 들여서 건설하고 국가한테 주는데 내가 경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BTO하고 BTL 두 가지 차이점은 둘 다 어쩌니까 건설하고 국가 넘깁니다. 그런데 경영권 누가 가지고 있을래? 임대할래? 지가 할래? 그러니까 들어간 비용을 찾아놓은 방법이요. 그러니까 수익형은 돈 되니까 민간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 다 누가 집니까? 민간이 책임을 져야 돼. 근데 L 같은 경우는 BTL은 임대니까 책임 안 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좀 돈이 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서로 신청을 국가가 딱 정해주는 거야. BTL은 국가가 네가 좀 해. 그럼 국가가 보조금 줄게. 이런 식이요. 차이점이. 그러니까 위쪽은 수익형.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은 경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돈들은 지가 직접 경영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용을 빼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돈 되니까 쉽게 편하죠. 그럼 BTL은 여기는 임대일 때 돈이 되니까 안 되니까 그죠?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어쩌니까 일종의 수지를 맞춰줘야 돼. 책임도 안 져. 국가가 보조금 준다든지 말 뜻이. 자, 오른쪽 박스만 봅시다. 거기 보자면 BTO 같으면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해서 투자 횟수가 가능한 사업. 그러니까 BTO 같으면 다른 거 다 버립시다. 민간인 돈 들여서 얘가 지가 왜 경영권 가질까요? 왜? 돈 빼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돈 되니까. 그러니까 BTO란 말은 필드 트랜스퍼가 오퍼레이션이요. 자기가 직접 돈 들여가지고 국가는 주는데 자기가 일정 기간 경영권을 갖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도로사업에 돈 들어갔을 때 그 돈을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다고 보는 사업이요. 쉽게 돈 되는 사업.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한테 어떤 부과해가지고 돈 빼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신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도 누가 다 집니까? 민간업체 다 지어야 돼. 책임보다는 좀 있죠. 근데 아래쪽은 리스란 말은 임대차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위에 사업은 사기업에서 서로 하려고 할까 안 하려고 할까? 서로 하려고 그래. 돈 되니까 그 국가가 이제 선정을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말 뜻만 아시면 돼. 그래서 전 투자 배수는 최종 사용자로서 해수로 직접 징수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하는 것은 회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할 것 같으니까 돈 되니까. 그래서 BTO라는 말은 수익형, 수익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자면 사업의 리스크는 누가 다 져야 돼요? 지가 알아서 져야지. 민간인 지가 어째 지가 직접 경영한다는 얘기는 돈 될 것 같으니까 지가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안 되면 민간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국가에서 보조금 준다 그런 거 없겠죠. 말 뜻이. 제목만 잘 봐도 돼요. 수익형. 그러니까 왜 민간이 돈 들여서 국가 주고 자기가 직접 경영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들어간 돈 회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될 것 같으니까. 그 자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맡겨줬으니까 지가 못하면 민간이 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간이 책임보다 있다, 위험이 좀 있다 없다 있죠. 대신에 위험은 있지만 수익은 클 수가 있죠. 그 밑에 따라서 사후적인 목표 수익을 보장받는 높은 수익률. 그래서 민간이 제한하고 정부가 채택.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돈 되니까 민간이 서로 나도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그럼 국가가 그래 네가 해 이렇게. 근데 오른쪽은 BTL은 돈이 안 돼. 돈이 좀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그럼 국가가 이번엔 네가 좀 해. 네가 좀 해. 하면서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수지를 맞춰주는 거. 이해하셨어요? 오른쪽 보시면은 최종 소유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 해수비가 좀 어려운 그런 시설들. 그래서 학교라든가 또는 도서관이라든가 공공용 건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민간이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가 점이니까 민간한테 일자를 점이니까 네가 좀 하세요. 하고 뭔가를 줍니다.
두 번째, 정부의 시설 임대료 지급받음.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다 더해줘. 여기는 돈 되기 때문에 서로나 손도 내면 돈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돈 이만큼 해줄게. 비용 부담 해줄 거니까 좀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익형이란 말, 임대 그 두 가지 말만 이해하자고요. 왜 민간이 지가 경영권 가질까요? 돈 될 것 같으니까. 가장 쉬운 말 하자고요. 지가 자신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수익형이란 말은 돈 되는 사람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민간이 어쩌니까 내가 할란다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가 심사해서 그럼 이번엔 너가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간이 자신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으니까 책임보다도 누가 진다? 민간이 리스크가 좀 있겠죠. 말이 의미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오른쪽 같으면 주로 그래서 민간의 수요임을 배제하다. 위험이 적다. 왜 적을까요? 뒤에 밑에 보시면은 수요장 절차가 불필요하고 수요 추정 절차가 불필요하고 또 정확히 말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돈을 보조해 주니까 안 주니까? 해주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왼쪽은 뭡니까? 볼까요? 민간의 수요이단 부담, 위험 부담이 크다 작다. 그죠? 왜? 지가 자신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 근데 안 되면 독밥 써야 돼. 말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자면은 사정 목표선을 보자면 이미 그러니까 낮은 수익이에요. 별로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돼. 그래서 정부가 제안하고 민간이 채택하죠. 이번엔 삼성에서 하세요. 이 기업에서 하세요. 대신에 세제 혜택 줄게. 아니면 사후적으로 보조금 줄게. 뭐 이런 식이라든지. 말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박스가 뭘 얘기하냐면은 이거를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어가지고 왜 민간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마디 합시다. 돈 되니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왜 서로 안 하려고 할까요? 돈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정부가 어쩌니까 어느 돈을 줘야 돼. 말 뜻이. 그러니까 BTO는 민간이 돈 되니까 서로 하려고 하고 책임도 다 민간이시고 최종 소비자부터 돈을 걷어서 비용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오퍼레이션, 경영까지 경영권을 왜 쥐고 있을까? 돈 될 것 같으니까. 말이 의미가 지금. 여기는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부가 어쩌니까 그냥 임차해서 내가 대충 할 거니까 좀 떼워. 이런 식으로. 말 돼요? 그래서 수익형 임대형 요렇게 그런 말 쉽게 풀릴 수가 있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경제 기반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경제 기반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좀 쉬신 다음에 부동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